제네릭은 이걸로 맞추고요. 특별한 용법과 기본 이제 소개하는 다음에는 옵셔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은 처음으로 보시죠. 프로젝트 하시다 보면 간간히 나오는 형태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오늘 시켜드리고 가져가겠습니다. 옵션을 옵션을 애플리케이션 이거 있습니다. 지금 자바의 큰 챕터들은 다 있고요. 다양한 챕터들 기타 등등 하고 있습니다. 옵셔널이 선택이라는 뜻이죠. 옵션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요. 내용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옵션을 대체 사용하기. 옵션을 객체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널 완비 객체. 그래서 자바에서 널 때문에 널 포인트 엑셉션, 널 에라 때문에 골머리를 굉장히 많이 개발자들이 앓고 있죠. 그래서 자바 개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객체죠. 여기에다 안에다가 이것도 일종의 래퍼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래퍼 클래스. 래퍼가 싸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저번에 래퍼 클래스의 종류에서 정수, 기본 자료형을 객체 형태의 정수 자료형에다가 정수 객체에다가 넣고 뺐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을 래퍼, 싼다 해서 래퍼 클래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옵셔널 객체도 래퍼 클래스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의 목적은 널 방지입니다. 이 안에다가 넣어놓으시면 널 포인트 에러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사용인데, 새로 나오거든요.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쓰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포만 익혀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억을 빼서 적어드리면 옵셔널 널 방지 그랬으며,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바에서 널 포인트 에러, 널 포인트 에러 예외 원인 많이 발생함. 그래서 객체가 새로 나오겠죠? 새로 나오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옵셔널 객체에 있다고, 그래서 각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시면 널 방지해주는 그죠? 그 안에서 넣어놓으면 널 방지해줄 수 있어요. 넣어놓으면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씁니다. 금방 제네릭 띄우셨죠? 옵셔널 객체에도 제네릭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링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넣으셔도 널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셔널 객체
감독 옵셔널 객체 감독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넣으면 하여튼 어떻게든 옵셔널을 객체에다가 밀어 넣으면 널 방지를 해주겠다. 요 얘기는 알겠죠? 그래서 새로 나왔죠. 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얘들을 만들어보죠. 옵셔널. 가끔씩 이제 보이게 돼요. 이렇게 따질 때. 그래서 이제 나 스트링 하시고요. OPT, STR. 옵션을 하고. 기니까 밑으로 내릴게요. 이것도 공유 객체라서요. 뉴 예선자 이용 안 하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오고 하셔가지고 값을 이렇게 해서 ABCD 값을 넣고요. 그래서 이거 문자열이죠? 그래서 이게 제네릭 문자열로 만들어놨죠? 옵셔널 안에도 값을 넣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제네릭으로는 문자열만 들어가게 값을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에서도 값을 제한할 수 있는데 옵셔널도 어차피 값이 들어가는 상태니까 제네릭을 써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열 객체 여기 이제 넣는 거고요. 이게 옵셔널을 감넣기 위해서 옵셔널 감넣기 오브를 이용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옵셔널에서 값 출력까지 빼가지고 옵셔널에서 객체에 값 빼기 보겠습니다. 값 넣은 거 다시 빼봐야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볼게요. 옵셔널 하고 값 넣기는 오브에 이렇게 값을 넣으시면 되고 뺄 때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함수는 어떤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냐면 ge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어레이리스트도 get이 있었죠? 그냥 get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고요. 얘는 오브 이렇게 값 넣으면 값을 넣는 거고 빼기 get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넣었다 뺐다 오브와 get 함수를 이용해서 넣었다 뺐다 함수를 소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출력 한번 해볼까요? 네, ABCD 잘 빠져나왔죠? 네, 잘 빠져나왔죠. 넣었다가 뺐다가 됐죠? 그 다음에 옵셔널에 뭐 문자열만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값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정수 값 정의와 다음 empt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아무가 빈 값 적당한 값이 기억이 안 날 때는 아무 빈 값 넣기를 하고 싶은데 함수를 이용하시면 empty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옵셔널 그리고 값 넣기를 위해서 설정도 마찬가지로 오브 하셔가지고 값명 넣습니다. 문자를 또 들어가고 점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아무나 다 들어가죠. 그리고 적당하게 넣을 값이 없다. 적당하게 점수 정도는 넣을 값이 없다 하시면 옵션을에 이번에는 넣을 값이 생각이 안 난다 하면 밑에 FT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가는 거. 꺼내는 함수는 get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get을 쓰는 게 아니라 또 없어. 네.
안에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is present가 있으면서 요거는 값 넣은 거 꺼냈을 때 아니고 값 넣은 거 값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요거는 is present를 이용하시면 되고 리턴 값이 true false입니다. true false 써볼게요. 값이 있느냐 그래서 아웃에 위에 옵셔널이 있죠? 여기에 is present 여기 있네요. 값이 있느냐 0이 들어갔으니까요. 값이 있겠죠? 그죠? 0이 들어갔으니까 true 이렇게 되고 줄 복사해서 옵션을 3에다가 3에는 빈 값을 넣었습니다. FT 빈 값을 넣었죠? 넣으면 여기에 값이 있느냐 했을 때 얘는 빈 값을 넣었으니까 값이 없다. false 이렇게 나오죠. 실행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오브의 값을 넣을 수가 있고 적당하게 값을 넣을 게 없다 하시면 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을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is present에 의해서 true false가 리턴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글 한번 쫙 보고요. 글 한번 쫙 보고요. 실행 한번 해보시면 실행 실행하면 잘 나오죠? 주로 위에는 0을 놓고요. 여기 0 넣죠. 얘는 F 함수 이용하니까 false로 나왔죠. 없다. 됐네요. 됐고요. 다음에 옵셔널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값이 없을 경우 false가 나왔죠? 이 false였죠? 값이 없을 경우 다른 문자로 대체해서 보여주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이용하시면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옵션을 3이 지금 false 없지요. 그래서 ft로 b값을 넣어놨고 없지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없으면 점에서 or else else가 있습니다. else 이 안에다가 없으면 문자를 없음으로 보여주기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or else를 이용해서 만약에 얘가 b값을 넣어놨는데 없으면 얘가 이제 if present false면 대체해서 보여주는 거 많아요. or else를 써서 대체해서 보여줄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똑같이 여기 이제 널 방지를 위해서 나온 객체는요. 이 안에다가 넣고 사용하시면 널 폴트 익셉션이라는 에러를 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자바 객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버전 업되면서 나왔습니다. 초창기 때는 없었고요. 그래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죠? 폴스니까 없음으로 문자열로 대체 문자열로 찍어줬습니다. 다른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참고하시면 프로젝트 때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가끔씩 많이 나옵니다. 열 방지를 위해서 쓰니까 열 방지를 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바퀴 돌고 오늘 새로 나오고 나서 좀 약간 생소하긴 하신데 예제 자체는 계속 함수 실행하고 배가고 저러고 어렵지 않습니다. 옵셔널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가시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애들 간간히 나오는 애들에 비하면 좀 많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특별한 애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기본보다는 그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애들을 다 몰아놓으면 그 중에서는 이제 자주 보이는 특별한 애들이 옵셔널도 간간히 보이고 스트림도 간간히 보입니다. 그래서 스트림을 보도록 하죠. 스트림, 책에 있는 스트림 예제들이 있는데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너무 좀 여러분들 보기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정법까지 필요 없고요. 프로젝트에서 딱 쓸만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프로젝트에 딱 쓸만한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더 하시고 싶으면 책에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책에 있는 게 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딱 엑기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기스 핵심만 알려드리고 프로젝트에 딱 쓸 수 있게만 딱 알려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 스트림은 주로 쓰는 형태가 어디냐면 저희 일단 예제를 만들고 스트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스트림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책에도 스트림이라는 챕터가 있긴 한데 책에 있는 거는 너무 쓸데기 없는 것들이 많아요. 프로젝트에서 쓰이는 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없죠. 잘 나오진 않는데 다 섞어놓으면 그거예요. 핵심만 잘 쓰이는 것만 배우고 필요하면 더 찾아서 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딱 쓰이는 것만 일단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스트림 한글로는 스트림이라고 영어로는 스트림이라고 자바스크립트에 뭐랑 비슷하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저희가 함수형 프로그래밍 하면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몇 개가 있었는데 포이치 함수 자바스크립트 끝나죠? 포이치 그 다음에 맵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함수 프로그래밍 요새 대두되는 프로그래밍이라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 함수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뭐죠? 네, 특징이 내부적으로 반복문이 돌아가. 그래서 폼을 안 쓰죠. 폼을 사용 안 하죠. 폼은 이런 반복문, 공식적인 반복문을 안 써도 내부적으로 얘 함수를 실행하면 내부적으로 돌죠? 돌아서 출력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코딩 양이 확 줄어들죠. 반복문 쓰면 길어지잖아요. 코딩 양이 확 줄어들죠. 네, 그래서 자바 쪽도 받아들였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받아들여서 자바 쪽에서 이제 공식적인 용어가 뭐냐면 스트림입니다. 아시겠죠? 스트림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세계를 받아들여서 더 있지만 받아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스트림 객체고요. 내부적으로 반복문이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하기가 폼을 안 써도 내부적으로 반복문이 돌아가니까 사용하기가 좋지요. 그래서 미리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1번 네, 스트림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한 객체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내부적으로 반복문이 실행됩니다. 코드만 넣으시면 내부적으로 반복문을 돌려주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바의 스트링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스트링은 뭐냐면 정렬된
결과를 컬렉션이 뭐죠? 자료구조. 컬렉션이나 대열로 결과 내보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스트림으로 계산한 결과를 대열로 바꿔서 내보내기도 할 수 있고요. 컬렉션, 자료구조, 어레이리스트 이런 걸로 바꿔서 하실 수도 있고 자료구조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맵으로 바꿔서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게 결과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리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틀릴 수 있죠. 저희는 이제 자료구조를 많이 쓰면 대열보다는 자료구조를 많이 쓰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함수 메서드, 함수 체이닝을 사용합니다. 체이닝이 사용된 체이닝은 제가 어디서 알려드리냐면 jQuery 사용할 때 jQuery 함수를 점점점 해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썼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점점점 해가지고 함수점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트림은 jQuery 함수들처럼 함수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용법이죠. 사용법은 크게 보면 사용법은 어떻게 되냐면 스트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 데이터 가공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내보내기.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스트림 정의, 가공, 결과 내보내기.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해당되는 함수가 있고 가공에 해당되는 함수가 있고 결과 내보내기에 해당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공이 제일 많죠. 가공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나 결과 내보내기는 간단하고요. 가공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가공을 하시고 싶으면 특별한 가공 함수를 찾아서 함수 체이닝을 이용해서 점점점 해서 계속 연결을 하시면 계속 가공이 되죠. 그런 식으로 3단계로 이루어 마지막은 스트림은 원본 데이터는 바꾸지 않고 복사본으로 결과를 내보내기다. 그래서 가공을 하시면 원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복사본이 만들어집니다. 원본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트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써보도록 하시죠. 그 앞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한번 이거를 보셨기 때문에 비슷한 거 같은데 약간 틀리네. 뭐 이런 거 비슷한 것도 있고 틀리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반복문이 돌아가는 구조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대표적인 포이치랑 맵, 캐릭터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구조 만들어 볼게요. 자료구조. 인력 컬렉션, 프레임워크, 공식적인 용어는 컬렉션 프레임워크. 제가 그냥 도루기에는 자바 자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바 자료구조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어레이리스트를 써봅시다. 어레이리스트 하고요. 제네리스트 할까요? 스트링으로 문자를 만들어가 게임을 맞고요. 리스트 해서 어레이리스트 쓰시면 되죠. 이게 대표적인 자바 자료구조의 대표적인 객체입니다. 어레이리스트 배열을 구현을 한 거고. 그러면 애드 해볼까요? 데이터 넣어볼까요? 바로 그냥 적어보고 줄복사해서 그거 쭉 넣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파일이네요. 파일을 넣어볼까요? 파일 넣고 배열에
향상된 내용이죠. 향상된 내용. 어레이 리스트를 향상된 내용이죠. 그래서 F 높여, 다음에 or 높여, 다음에 Y가 아니네. 카가 있고, 카, 그 다음에 대비, Y가 아니고 here, 그 다음에 fox, 다 있어요. 이것저것 와이러스라고 이것저것 넣어보겠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지금 6개를 넣었습니다. 여기 보내드릴게요. 알맹이 보내드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출력해 볼게요. 예, 저희 뭐 이거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봤죠. 포인치로 단순 출력하니. 네, 자바도 마찬가지죠. 포인치로 단순 출력. 네, 포인치의 목적은 단순 출력이죠. 근데 자바 쪽은 포인치를 공짜가 아니고 여기 있어요. 포에 포 위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에 점 누르시면 F 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바로 보이죠? 포인치 바로 보이죠? 네. 요거 들어갔습니다. 얘가 자바스크립트의 그 포인치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사용법이 약간 틀리긴 하지만 얘들요. 점 O 위치하시면 되고 드디어 여기서 화살표 함수가 나오네요. 자바의 화살표.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 화살표 함수는 자바의 화살표 함수. 나온 김에 바로 설명드리죠. 자바의 화살표 함수는 사용이 좀 약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주 다 모든 방면에 쓰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적극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사용하기 편하죠. 적극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자바는 불편해요. 볼 때마다 불편해요. 그래서 어디서 쓰냐면 일단 자바의 화살표 함수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함수형 프로그래밍 형태에서 쓰고요. 형태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죠? 도입한다고 했죠? 여기서 메이드스로 화살표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형태에서. 두 번째는 인터페이스 만들어서 사용. 화살표 나온 김에 설명드릴게요. 화살표 함수 사용 시기. 그래서 약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꼭 만들어서 써야 돼서 불편하죠. 쓰는데 뭔가 좀 덥지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익명 클래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름 없는 클래스. 기억나시나요? 익명 클래스 대신 화살표 함수를 사용하는. 아시겠죠? 사용하는. 세 가지 형태로 써요. 나머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개발자 듣지 않았을까? 자바의 화살표 함수는. 그래서 자바의 화살표 함수를 요거를 자바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화살표 함수라고 안 부르고요.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식이라고 합니다. 책에 람다식 나오죠. 그래서 이름도 대상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저는 화살표 함수라고 부르고 싶은데 자바에서는 람다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그래서 화살표 함수는 제가 봤을 때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할 때 뭐 보인다 하면 여기서 화살표 함수 쓰는 데구나 이렇게 막 아시고 넘어가면 되고 자바스크립트의 화살표 함수랑 똑같습니다. 펑션 빠지고 뭐 이런 거 화살표 딱 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화살표 함수형 프로그래밍, 여기 함수형 프로그래밍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S 하고요, 화살표 하고요. sysout에 S 이렇게 하면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이게 내기 변수, 화살표, 얘가 출력, 그죠?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함수죠.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형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형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화살표 함수 쓸 수 있고요. 참고로, 이거 참고입니다. 참고죠. 한번 무슨 헷갈리지? 뺄까요? 참고 뺄까? 이건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화살표 함수도 쓸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형태, 포인트에 여기 시스템 아웃 있잖아요. 시스템 아웃까지가 객체거든요. 이 뒤에가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체에서 땡땡 하고요. 프린트에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분. 그래서 객체까지 이렇게 써주고 땡땡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디서 차용해왔는지 내가 눈치가 가는데 이거는 C++ 언어에서 아마 차용하고 C++ 언어에서 이렇게 쓰는 형태가 있거든요. C++ 언어에서 아래 형태 있어요. 아래 형태 있어요. 자바에서는 새로 나온 형태인데 아마 C++ 언어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C++ 언어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것 같은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두 개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정리합시다. 사용법 정리합시다. 하면 여기에서 주로 이제 쓰실 때는 자료구조 있죠? 자료구조 하시고 자료구조에는 포인트가 다 있어요. 포인트 하시고 살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료구조 하시고요. 포인트 하시고요. 그다음에 객체 땡땡 하시고 함수 이런 형태로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걸 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포인트가 제일 간단한 형태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제일 간단했죠. 단순 출력입니다. 네, 실행해볼까요? 잘 찍히나? 실행해보죠. 네, 잘 찍히죠? 프린트를 잘 찍히는 거죠. 단순 출력. 네, 먼저 보내드리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어차피 자바에서는 배열보다는 향상된 배열, 어레이 자료구조 형태로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약 99%는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사용하는 스트림도 마찬가지로 자료구조의 형태에서 스트림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자료구조를 많이 쓰니까 자료구조의 형태의 스트림, 여기 저 포인트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배열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를 많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구조 형태에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활동하시면 오늘 단수 출력은 간단한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맵을 써서 가공, 데이터 가공. 그래서 포인트는 그냥 단순 출력이죠. 맵은 데이터 가공입니다. 그래서 사우스로 맵. 자바스크립트 때도 맵은 데이터 가공이었죠. 그래서 데이터 가공이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거죠. 원본 데이터를 변경시켜서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거죠.
네, 해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네. 반복을 위해서 스트림은 스트림 사용법 네, 위에서 정리해드렸는데 반복을 위해서 처음 보시니까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죠. 객체 사용법 네. 위에 포이치는 그냥 간단하게 단수 출력이라서 별다른 게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정의, 그 다음에 가공, 그 다음에 결과, 내보내기 이렇게 3단계가 된다고 했죠? 근데 위에서는 그냥 별거 없었죠? 단수 출력이니까 이제 가공이 들어가니까 해보죠. 네, 보겠습니다.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했죠.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리스트에 스트링 하고요. 네, 새로운 자료 구조를 하나 만들고요. 리스트로 하나 만들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에 스트링이 있습니다. 여기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정의입니다. 정의입니다. 3단계 중에 1번 정의 부분입니다. 정의 부분. 그래서 메서드 체이닝 점점점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점 누르고요. 점 누르고 맵을 해볼게요. 맵이 가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맵이 가공 부분입니다. 그래서 맵에 뒤에 포이치 뒤에 화살표 함수 쓸 수 있다고 했죠. 맵도 예, 함수형 프로그래밍 함수잖아요. 그죠? 이것도 화살표 함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화살표 함수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S에 전부 대문자로 바꿔버리고 to 어퍼케이스를 씌워가지고 소문자를 전부 대문자로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가공입니다. 가공. 데이터 가공. 이게 jQuery에서 점점점 기억나시죠? 점점점의 함수 경기라는 거 똑같습니다. 함수 체이닝이라고 있죠. 마지막이 결과 내보내기. 결과 내보내기는 리스트로 내보낼게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바로 점하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collector to list. 리스트가 자료 구조 리스트 형태로 내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면 리스트 형태의 자료 구조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세미콜론을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 3번 결과 내보내기가 내보낼 때 컬렉터 함수 안에다가 컬렉터즈의 투리스트 해서 리스트 형태로 내보내는 형태는 항상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항상 요거 숫자로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숫자로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단계입니다. 리스트 스트림이 정의 항상 정의는 스트림으로 시작되고요. 중간에 가공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맵에다가 여러 가지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과 내보내기. 컬렉트에 리스트로 내보낼 거면 이렇게 내보낼 거고요. 맵으로 내보낼 거면 투리스트 대신에 투맵도 있거든요. 투맵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뭐 리스트로 많이 내보내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리스트 2에 대문자로 다 바뀐 애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문자로 바뀌었는지 출력해 볼게요. 이게 지금 원본이고 얘가 복사본이죠? 복사본. 원본은 안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됐죠? 복사본이 여기 리스트 2에 들어갔고 얘 출력해 볼게요. 네, 출력은 위에서 배우신 거 반복문 쓰실 필요 없고 위에서 배우신 포이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포이치 간단하죠? 포이치 하셔가지고 출력하시면 되죠. 위에서 배운 거 그대로 T사업에 S 이렇게 넣으면 출력이죠. 단순 출력. 그죠? 이거 포이치 간단하죠? 폼으로 돌릴 수가 없죠. 바로 출력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오나요? 대문자로 하기 때문에 네, 대문자로 바뀌었죠. 소문자가 밑에 대문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됩니다. 이게 가공이 되겠습니다. 내용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피스터 해보도록 하죠. 한 바퀴 돌고 만드세요. 다음 시간에 밥 먹고 와서 피스터. 네, 고생하셨습니다. 요거는 프로젝트 할 때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개발자들이 요즘 좀 많이 쓰더라고. 여기 예. 호버 돌리면 길어지잖아요. 이게 간단하거든요. 짧아지니까. 밥 먹고 와서 캐릭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하면 끝났죠. 요 세 가지만 자주 쓰는 거. 그리고 자기구조 리스트에서 쓰는 거 하시면 되고, 참고로 배열로 내보내기, 배열이나 맵으로 내보내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스피드로 내보내고 그래서 예전에 배운 자바스크립트에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